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보면, 두 번째는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제 이양 집합으로 보험금이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벼만 해당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벼, 밀, 보리, 귤 있는데 지금 수확감소 보장 논작물 품목 중에서 벼한테만 지급하는 보험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제2양, 제직파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건 뭐, 이건 무슨 보험이냐면, 얘는 이양을 했어요. 이양을 해놔서 모내기를 했어요, 일단은. 뭐가 잘 자르겠죠. 근데 갑자기 모내기를 하면은요, 모내기 하면 그 모내기 뿌리가 땅 속에서 뿌리가 활착 돼야 되잖아요. 흙 속에, 흙에. 그래야 이제 물이 안 뜨고 얘는 잘 자라서 이제 나중에 알곡을 생산해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양을 막 했어. 근데 그 다음날 비가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이 부력과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은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 즉, 누른다기보다는 밑에서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 중력. 근데 부력은 밑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여러분, 공 같은 거 보지, 공. 공을 물에다 집어넣었어. 손 놔두면 뭐예요? 위에서 누르는 힘보다 밑에서 위로 올리는 힘이 더 커져 보이고 뜨듯이 이양을 했어요. 어린 모를 이양을 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한번 몽땅 와버려. 그러면 이게 뭐다? 모들이 쏙 빠져갖고 물에 떠버리겠죠. 둥둥둥. 그럼 물이 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들이 원래 여기가 내 자리라고 다시 이게 딱 들어가 앉든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 놓을잖아요. 그럼 뿌리가 다 보이니까 썩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다시 이양을 해야 되겠죠. 이양을 했던 논에 재해가 발생해서 다시 이양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 그럼 다시 이양을 하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겠잖아요. 그때 그 비용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게 제2양. 또 파종을 했어. 직접 뿌렸어.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얘들이 씨앗이 물에 둥둥 뜰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파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한다? 재직파 또는 제2양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금을 얼마 주냐면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얘는 이제 암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공식을 암기하는 거예요. 제2양은 얼마 드냐면 25% 듭니다.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만큼 줘요. 자, 이 면적 피해라는 게 왜,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땅덩어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1000제곱미터에다가 이 양을 다 해놨어. 이 양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 양을 해놨는데 비가 와서 물에 뜨기도 하고 또 비 많이 오면 토사가 유입된 경우도 있죠. 텔레비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흙이 이렇게 이 양을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갖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떠버렸어.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아. 그럼 1000제곱미터 얘가 한 400제곱미터가 뭐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면적 피해율은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나 피해 입었냐? 면적 피해율은 피해가 전체 면적 대비해서 몇 프로나 피해 입었냐? 이게 피해 입었냐니까 분자가 피해 면적이에요. 이렇게. 여기는요, 가입 면적 1000이에요. 가입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 입었냐? 아, 40% 피해 입었구나. 그럼 여기 다시 제2양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제2양 할 비용. 뭐요? 이양비도 사람 사서 해야 되죠. 뭐도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용들이 지급된다라고 합니다. 되셨죠? 대신 중요한 건 뭐다? 25% 기억하시라고요. 자, 퍼센트가 계속 나오는데, 자, 함수율, 기준 함수율은 매분찰 했으니까, 15, 분질미 14, 찰벼 13. 기억나시죠? 이양 집합으로 보면 몇 프로 준다? 15% 준다. 콜. 일단 숫자 4개에다가 거기다 하나 더 추가. 뭐 이런 겁니다. 얘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정해진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계약자하고 약속할 때, 야, 이만큼 돈 줘라, 너희들이. 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대충 써보시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억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뭐가 있냐면, 경작 불능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 불능보험금. 얘는 뭐예요? 경작이 뭐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보험에 가입해서 작물이 있는데, 벼면 벼,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 귀리면 귀리가 있는데 재해가 발생해서 도저히 농사 질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라는 건 뭐냐면 그 가입 면적, 이 전체 면적의 65% 이상이 수확을 못할 정도로 피해가 난 것을 경작불능이라고 그래요. 경작불능. 65% 이상. 그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 벼, 밀, 보리, 귀리, 조사료용 벼 다 해당돼요. 경작불능 보험금. 그렇죠? 자, 경작불능 보험금은 벼, 밀, 보리, 귀리 지급하는 방식과 조사료용 벼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패스. 왜냐하면 지금하면 또 성질나. 지금하면 성질나. 오늘 외운 게 너무 많아요. 첫날 왔는데 그럼 또 성질나니까. 어차피 이때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보험이 있습니다. 수확, 이제 이 보험 가입 목적이죠. 수확감소 보험금이 있습니다. 수확감소 보험금은 벼, 밀, 보리, 귀리만 해당이 됩니다. 조사료용 벼는 뭐 다 소 먹이니까 쌀이 없잖아요. 쌀이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험장 가면요, 시험 보시면 자동적으로 시험에가 문제제가 써져 있어. 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자기 부담 비율은 몇 프로짜리예요? 라고 써져 있어. 우리는 뭐만 피해율만 알아내면 돼요. 얘는 암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 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로 가입했을 때 피해율이 30% 조사됐다면 지금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자, 자기 부담 비율이 20%일 때 피해율이 30%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지급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겠죠. 그럼 뭐라 했어요? 가입 금액 1,000만 원 했죠. 곱하기 피해율이 얼마예요? 30%. 그래서 30%인데 자기 부담 비율 20% 빼면 뭐다?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건 얼마? 10%만 책임지면 되겠죠. 30% 20% 빼니까 10%.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가입 금액이나 자기 부담 비율은 시험 문제에서 조건을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중요한 것은 피해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랑 같이 공부해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금 하나 더 있는데요. 아따, 뭐 농사지을 무엇을 이렇게 많이 준다요? 네, 많이 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확불능보험금이에요. 얘는 뭐만 한다? 벼만 해당됩니다. 수확. 자, 수확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확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다?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벼만 줍니다. 벼만. 얘도 보험금 지급 방식이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얘도 경작불능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확불능이라는 건 뭐라고요? 수확하려고 보니까 수확을 불능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났다. 그때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확불능인데 이 불능이 왜 불능해야 돼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불능해야 된다고요. 자연재해로, 또 조수해로, 또 화재로. 자, 벼가 다 타버렸다. 그럴 수 있겠죠. 특히 보리기류 같은 경우는 화재 피해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봄철이라 봄, 여름철 되면은 봄철 화재 예방해갖고 그 습도, 이 야산의 화재는요, 습도하고 매우 민감합니다. 겨울에도 산불이 잘 나는 이유가 바로 습도 때문에 그래요. 겨울에 오히려 습도가 낮잖아요. 여름에는 산불 안 나죠. 덥잖아요. 습도가 높아서. 겨울하고 봄이 습도가 낮아요. 불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산불이 산에서 불 나면서 보리밭이라든가 귀리 이런 데로 불 많이 번집니다. 실질적으로 밀, 보리, 귀리는 논에다가 재배하는 경우가 없고 거의 밭에다 재배해요. 거의 밭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밭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면서 일이 번질 수 있겠죠. 화재. 또 재해로 인해서 이거 다 쓰러져 버리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바람이 불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이런. 그다음에 멧돼지가 와서 멧돼지 옷이 와고 벼 농지에 피해 입힐까요? 혹시 멧돼지라고 아신가요? 잡숴보긴 했는데 잡숴보긴 했습니다만은 맛은 어쩌든가요? 드셔보니까. 그렇죠. 맛은 없어요. 퍽퍽. 그죠? 드셔보시면 퍽퍽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지방이 없어. 완전히 단백질이야. 닭가슴살보다 더 팍팍해. 삶아놓고요. 한 서너 시간 있다 먹으면 독입니다. 돌멩이. 안 씹어져. 아주 그래서 아주 얇게 썰어야 돼. 슬라이스야. 익혀서 먹. 날것도 드시면 안 되고. 충이 많아서. 날것도 드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멧돼지들이 저도 이제 그 전남 구례라는 곳에 가서 벼소래평 가는데 멧돼지가 한 7마리를 현장에서 잡았더라고요. 논에서. 아주 걔네들이 가가 해식 장소였는가 봐. 근데 산 밑에 있는 논에 많이 와요. 고구마 잘 옵니다. 고구마 조사를 오면 멧돼지 와서 또 배고프니까 모르고 파봤는데 고구마 나온 거야. 온 가족이 다 와서 이제 거기서 질적으로 파먹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조수해라고 해가지고요. 새조자, 짐승수자. 그래서 새나 짐승으로 인해서 뭐가 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드릴랍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벼는 병충해까지 하는데 이거 다 수확불능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재현율이 나와요. 수확불능은 어느 정도 되면 수확불능이 나오냐면 이 나락을 현장 가서 100g 정도를 추출을 해요. 껍질 있는 거. 껍질은 100g하고 그놈을 껍질을 다 까불려봐. 이 인습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자기도 한번 살 거예요. 있어, 조금만 있어. 싹, 또 폼 저거 돌려버리고 있어. 불면서. 모아가지고. 자, 100g 깠는데 몇 g 나왔어? 50g 나왔어요. 그럼 뭐다? 재현율, 벼의 총 무게에서, 즉 100g에서 껍질을 제거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 현미가 나와요. 현미가. 그래서 껍질을 제거하고 현미가 차지하는 무게의 비를 재현율이라고 해요. 재현율. 껍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재현이라는 것은 껍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도저히 있어요. 웬만 안 하셔도 됩니다. 껍질을. 그러니까 이 재현율이라는 것은 자, 벼에서 자, 재현율이기 때문에 껍질 제거 후에 현미가 차지하는 무게의 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벼가 100g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그래서 껍질을 제거해 봤습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현미예요. 현미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막 먹으면 안 된대요. 꼭꼭 씹어 잡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삼키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잖아요.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껍질을 제거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현미고, 그걸 우리 식탁까지 오기 위해서는 또 그 현미를 또 깎아요. 그래서 이제 뭐 10분 도미, 9분 도미,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의미는 없는데, 그 다음은 뭐다? 백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백미까지 하는 게 아니라 현미로 이렇게 현미를 딱 껍질을 깠더니 현미가 나왔잖아요. 현미가 얼마? 55g이 나왔다는 거예요. 55g이. 그러면 재현율은 뭐예요? 55%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100g에서 55g이 나왔으니까 재현율은 5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면 이때 수확불능이라는 거냐면 재해로 인해서 재현율이 65% 5% 미만일 때를 수확불능농지라고 불러요. 65% 미만일 때를. 대신 여기서 하나만 더 참고로, 일반 벼는 재현율, 요 메모만 하나 해놓으세요. 벼는 65% 미만이면 뭐다? 수확불능보험금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질미 있죠? 분질미는 재현율이 60% 미만입니다.
65%, 65% 예, 미만. 분질미는 60%, 분질미 60%가 아니라 70% 예, 미만. 좀 더 정작분으로 나올 거예요. 분질미는 70%. 분질미는 더 유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국민 쌀소비 척지를 위해서 지금 밀고 있는 거, 이 품종이에요, 분질미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유하게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수학불. 자, 그러면 수학감소보장 논작물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종류를 일단 한번 쓱 나열해봤는데 총 몇 개예요? 5개예요. 그쵸? 여기서 정리만 하고 이제 본문 들어갈 거예요. 자, 볼게요.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와요.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논작물, 품목, 종합위험이란 말이 빠졌는데 종합위험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종합위험.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라는 말이에요. 자연재해로 수확이 줄어들면, 조수해로 수확이 줄어들면,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지급할게요 라는 거예요.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뭐 한다고요?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지급할게요 하는 논작물의 표, 밀, 보리, 귀리입니다. 자, 그러면 벼는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펴요? 벼꽃이 무슨 색깔입니까? 까만색입니까? 하얀색입니까? 뭐 분홍색입니까? 하얀색으로 멀리 보면 하얀색입니다. 벼꽃이 핍니다. 그 벼꽃이 펴야 수정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배동바지라고 하고 또는 수정식이라고도 해요. 배동바지라고 하고 벼가 꽃이 피면은요, 꽃이 이렇게 꽃이 싹 올라오고 여기 있는 그 벼 껍질이 쓱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럼 이 꽃이 안에서 수술에서 뚝 떨어지면 여기서 다쳐요. 이렇게 다치면 여기서 뭐다 이제 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주로 낮에 이렇게 쓱 벌어져 있어요. 얘가 자세히 보면. 근데 이때 뭐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 그럼 여기 있는 그 수정이 2일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2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 얘 다 불어. 지가 수정이 되든 말든 다 떨어졌죠. 그럼 얘 안에는 쌀이 차 있을까요? 안 차일까요? 그래서 쭉쟁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쭉쟁이는 왜 생겼다? 바람 때문에 생겼다. 그 바람은 뭐다? 계획자가 선풍기 튼 것이에요? 아니면은 자연재해라는 얘기죠. 그게 자연재해.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꽃이 피려고 배동바지에 꽃이 펴고 이게 다 수정하려고 있는데 비가 왔다. 비가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고 하겠죠. 비가 오게 되면 뭐다? 얘가 잘못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싹 닫아본다고요. 그럼 얘가 뭐냐? 또 쭉쟁이가 생기거든. 그럼 이 쭉쟁이가 생기면 무게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기 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수확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보험금 주는 거예요. 아셨죠? 병들면 여기 수정들 타도 여기가 썩어 죽어요. 그럴 수 있겠죠. 또 이게 잘 있는데, 잘 수정됐어요. 이제 알곡이 잘 찼어요. 수정되고. 알곡이 잘 찼는데, 얘가 와서 새가, 싹 참새. 까먹었어. 이거 보상해줘야 안 해야 돼요? 해줘야죠. 뭐 때문에? 여가 있네요. 조수해. 전남 순천 쪽 가면은요, 새 한 마리 건들면 참새 한 마리 건들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국제 정원 해가지고, 거기 새 잘못 건드렸다는 또 복잡하니까 그래서 새 쳐다보지 말고 그냥 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논에다도 새 못 오게 하는 방향이 잘 해놨더라고요. 새들은요 어떻게 보면 비행을 하면서 논 가에 있는 벼부터 싹 까먹었습니다. 익으면. 그래서 조사로 가면 골고루 보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그럼 농민들은 당연히 가에가 새가 다 조사 먹어버려가지고 없다. 안에는 못 들어가 새들이. 까먹어서 비행하면서 가해처럼 하나 톡 까먹고 싹 날아갑니다. 이렇게. 앉으면 벼가 흔들려 보니까 비행하면서 싹 까먹고 싹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벼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럼 거기를 착륙해. 딱 착지하고 앉아서 조사 먹어버려. 얘네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조수의 피해라고 해요. 멧돼지가 오거나 고라니 잡숴보셨나요?
고라니도 뼈가 또 여성분한테 좋다 해가지고.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어쨌든, 고라니도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특히 작물에 많이 끼치는 게 이 멧돼지가 많이 피해를 끼칩니다. 근데 여러분 조사할 때는 멧돼지 없어요. 멧돼지들이 보통 밤에 가서 한번 난리치고 가고 그러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밤까지 조사하신 분이 있다면 돈 벌려고 마음 먹은 양반이야. 그렇잖아요. 라이트 켜고 조사할 정도면 우리 각시 똥 하나 사줘야 되니까 날새기로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웃자 간 얘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가 까먹거나 아니면은 멧돼지가 먹거나 또 여기 있는 게 불이 나서 타 죽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축전이가 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또 쓰러지거나 쓰러진 걸 뭐라 하냐면 도복됐다고 그래. 벼가 쓰러져요. 도복된 이유도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통신대 이제 농학과 공부하면 도복된 이유가 뭐냐면 비료 때문에 도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료. 네. 여기 보면 P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인산. 여기 질소. 그죠? 이게 K예요. 인산, 질소, 칼륨. 요게 뭐냐, 인산칼리 막 하는 게 질소질비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작물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칼리가 뭐가 생겼어요? 뿌리같이 생겼네, 뿌리같이. 이제 뿌리 양분을 튼실하려면 이 칼륨을 많이 줘야 돼요. 칼륨을. 얘는 뭐예요? 줄기를 튼튼하고 잎을 튼튼하려면 질소질비를 많이 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양분, 열매를 튼실하게 하려면 인산이라는 그 비료를 혼합해서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다 주게 되면 크겠죠? 얘네들이 크잖아요, 얘가. 올라가. 그러면서 작물이 알배기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 불거나 하면 너무 집 노는 아무 이상이 없어, 바람이 부는데도. 이 집 것만 쓱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럼 바람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이 집은 영농 관리 때문에 쓰러진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치료를 적정량 해야 되는데, 각 씨한테 얘기했어요. 오면은 사람 보낼 텐게 이 비료하고 뿌리라고 하소 했단 말이에요. 나는 저쪽에 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지금 손해평가로 가야 되니, 각 씨 자네가 좀 오면 사람 보냈으니까 이런 비료 주소 그랬단 말이에요. 각 씨가 치매가 있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둘이 보통 치매 있으면 자식들이 많이 보살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들이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거의 한 95%가 그렇게 하죠. 99% 정도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부모를 양보해. 자식들이. 한번 양보의 미덕이 또 여기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신랑같이 둘이 산다고. 그래서 부부가 그게 좋은 거예요. 전혀 안 모르는 사람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역까지 같이 다니는 게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피가 연결된 놈은 서로 양보한다니까. 내 피를 내 피를 받은 놈들은 부모님이 아프다, 치명을 했다 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을 써요? 형제간에 싸움을 하잖아요. 네가 학교를 닫아야 된다. 네가 돈을 많이 물려받았다. 네가 모셔라. 이렇게 했잖아요. 너가 이게 키웠으니까 네가 모셔. 요거 양보를 뒤지게 뒤지게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때 비료를 잘못 준 거예요. 전달을, 부인이. 이게 커져본 거예요. 쓰러지죠. 그게 보상 안 해줍니다. 제대로 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농관리 실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것도 나는 안 줬어. 나는 비료 안 줬습니다. 정량만 줬고 안 줬습니다. 우기는 뭐 계세요. 그때는 뭐냐. 아까 우리 논가리, 논둑 정리 한다고 했잖아요. 논둑 정리 왜 한다고 했어요? 윗집 물이 우리 집 물, 우리 논으로 못 오게 된다는 거죠. 윗집이 비료 많이 한 경우 있겠죠. 그럼 그 물이 내 논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잘 자라는 집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저 집에서 비료 맞으면 저 집 물이 우리 논에 와가지고 이렇게 웃자고. 그래서 그런 거죠.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손해평가하면 작물의 생리도 같이 공부를 해요. 하면서, 계약자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이제 재배학 공부하시면,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배학 공부할 때 이제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논작물 중에서 벼에다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모두 쓰시오.
몇 개 씁니까? 다 들어가? 근데 이제 여기다 있지. 벼만이라고 써드려야 되겠네요. 자, 벼만 지금 하시는 본 거 몇 개입니까? 그렇죠. 3개예요. 3개. 이렇게. 이 글자 잘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여기다가 만 뺐어. 벼에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몇 개? 5개. 되셨죠? 벼에다 지급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잖아요. 근데 벼만 준다는 거예요. 벼만. 벼만 준다 하면 뭐다? 3개. 3개. 벼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귀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몇 개예요? 2개 있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수학감소 보험금. 이런 식으로 쓰라고도 나와요. 그럼 이걸 알아야지. 보험금 계산 안 했어. 나 공부 안 했는데 쓰란 문제 나온 거야. 오케이, 나 이거는 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개념 잡고 한번 가시자. 좀 이런 보험이.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양 집합불능 보험금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제2양 재직파 또는 경작불능 수학감소 수학불능 보험금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보험금을 계산하는지 시험 문제 그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런 쓱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65쪽 보시면은요. 수학하기 전, 수학 직전, 뭐 수학 시작하고 수학 종료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보상하는 제 전부죠.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 교재가 보상하는 제 나와요. 이게 아니 뭐야 이것은 재라는 말은 뭐 보상하는 재나 보다도 같은 말이다. 뭐 대부분 다 그렇게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 보상하는 재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은 그 해당되는 품목에 보험회사가 이 재해가 발생하면 그때 조사하랍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자연재해, 조수해, 뭐 화재같이 여기에 뭐다? 이게 일단은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럼 보상하는 손해는 뭐냐? 손해는 뭐냐면 이 보상재해에다가 보상재해가 발생했겠죠? 그걸로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했더니 뭐다? 손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상하는 재해에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이걸 보상하는 손해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집 봐볼게요. 이 집에 자 강풍이 불었어요. 강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는 재해가 이제 재해는 발생했죠. 재해는 왔잖아요. 이렇게 강풍이 오면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왔는데 이 집에서는 뭐다? 조사해 보니까 A라는 사람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겠죠. 비계약자 다른 농지 가봤더니 얘는 피해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뭐다? 강풍이라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고 그걸로 이제 피해 있으면 뭐다? 얘가 보상 손해예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 뭐예요? 피해가 재해는 발생했는데 피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다? 얘는 보상 손해가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람 불었어. 자, 요즘 배철이죠, 배인데 바람 불었는데 똑같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속 14m 정도. 초속 14m면 시속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50.4km 정도 될 겁니다. 계산해 보면. 차 문 열고 한 50.4km로 손 내밀면 그 바람의 속도가 말할까? 이 정도 바람에 배, 사과 이런 게 떨어지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구나 라는 거예요. 바람은 불었어. 자,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는데 어느 집 가서는 과일이 안 떨릴 수 있겠죠. 그때는 보상 손해가 손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집은 14m 이상 바람 불었어. 근데 그 집은 또 그 옆집은 배가 떠졌다는 얘기죠. 그 집 뭐야? 보상 손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상은 재해는 뭐예요? 보험에 계약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한 거냐? 즉 보험에 계약할 때 자연재해다 그럼 자연재해가 발생했냐? 라는 거예요. 그게 재해예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냐? 그럼 손해예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보상은 재해가 발생하고 그거 피해가 있다. 라고 하면 뭐다? 보상은 손해난다고요. 재해가 무조건 있다고 해서 보상은 손해가 아니에요. 재해가 있다고 해서 피해가 안 났는데 보험금을 줄 수는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손해는 재해가 발생되고 피해가 있으면 보상은 손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상한 재는 뭐다? 보험에 가입할 때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피해보험 보상하기로 하는 그 재예요. 그 재.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집이 이런 경우 봐볼까요? 자, 이 집이 보상하는 재가 예, 태풍, 강풍, 우박만 해당된대요. 우박만. 근데 이 집에 비가 왔다는 거죠. A집에, 이제 B집에 집중호우, 비가 왔다는 거죠. 와서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 집은 처음부터 보상하는 재 자체가 없었잖아요. 왜? 얘로 인해서 피해 있으면 보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백날 비가 와고 이 과수원의 과일을 다 떨어져도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다? 재해다가 손해가, 피해가 있으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재해가 발생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나면 보상은 손해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었는데, 강풍이 바람이 불었는데 사과가 안 떨어졌다.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는 있었으나 피해는 없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풍인데 사과가 떨어졌다. 그럼 뭐다? 보상하는 재해도 발생했고 피해도 있죠. 떨어지는 피해가 있으니까 아, 이 집은 보상하는 손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 그렇죠? 여러분 질병손해보험만 넣어놨어. 내가 보험을. 근데 내가 자전거 타고 등산 가다가 넘어져갖고 지금 발목이 좀 골절됐어요. 제 사고는 났죠. 근데 이게 질병사고냐 상해사고냐잖아요. 보험에서는 이 등산 가다가 넘어진 거 이거 나 치료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잖아요. 그 개인 입장에서는 뭐다? 재해는 발생했어. 근데 그걸 안 났잖아요. 피해가 없죠. 저 보상하는 손해가, 보상하는 재해 자체가 아니잖아요. 질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같이 이해하십니다. 재해, 손해. 자, 수학전 165쪽 봅니다. 보상하는 재해 전부라고 했는데, 재해가 발생해야 이제 손해가 난지 안 난지 따져볼 거 아니에요. 박스 봐보세요. 165쪽에. 박스. 자, 보상하는 재해,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발생해야만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가 있으면 보험금 주면 되고, 없으면 그냥 묻고 땡 안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수학전 박스 봅니다. 조사 내용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나요? 자, 재해가 발생했어요. 피해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라는 건 뭐예요? 접수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갑니까? 아니면 그 다음날 갑니까? 되도록이면 그 다음날 가기를 바라지만 지체 없이라는 뜻은 다른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보다 앞서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 없이 하면 한 5일 있다 가도 되고 그 다음날 가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났는지, 즉, 자, 이 집이 자연재해 발생했다는 게 되면 그걸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보라고 가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런 거 있죠.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럼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는 게 뭐예요? 자, 신고가 태풍이에요. 자, 사고 접수가 태풍 불었어요 하고 접수가 됐어, 전산해가. 근데 우리나라가 온통 태풍이에요. 집도 지금 날아가고 우리 집이 좀 한 3km 후방에 사도 들어놓고 있어. 그런데 그 집 가서 태풍 왔어요.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입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 거니까. 태풍으로 다 피해 있는 거죠. 그럼 굳이 피해 사실 조사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생략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뜻입니다. 자, 이양 집합조사. 이양 한계일은 아까 설명했죠. 7월 31일 이후에 조사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양 한계일이 언제까지 했어요? 7월 31일 전까지는 이양해야 돼. 그러면 7월 31일까지는 이양을 못했다면 보험금 준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8월 1일부터 조사를 합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양 직파 불능 상태인데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농지 전체의 이양을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 자 1000제곱미터인데 일부만 이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줍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영농활동,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논둑정리, 논가리, 제초제, 살포, 비료 12대가 뒤에 있으니까 밑줄만 꺼놓으시고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 출제자가 가로놓기래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 가로놓기 하나 둘 셋 네 개고 자, 빈 가로에다가 얼마나 쓰시오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4개 딱 쓰면은 1.1.1 4점 먹는 거예요. 1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59.5로 평균 59.5로 떨어지면 그 1점을 먹었으면 합격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과목당 0.5점씩 차지하니까. 제2항 또는 제 직파조사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갑니다. 해당 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자, 보상하는 손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재해가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로 제2항 또는 제 직파가 필요한 면적 또는 피해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을 조사로 합니다. 표만 해당돼요. 장작불능조사 도저히 농사 못 쓸 정도예요. 자, 작물을 심어놨어요. 근데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재해가 발생해서 도저히 농사를 못 질 정도로 피해가 컸다라는 겁니다. 자,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 면적 비율 또는 보호 목적인 식물체 피해를 조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0제곱미터에서 650제곱미터에다가 다 죽어버렸다면 그들은 뭐다? 도저히 얘는 전체 대비해서는 농사를 못 지어 경작 불능. 그럼 보험금 줍니다. 자, 수확 직전에 보상하는 제. 자, 그럼 이런 경우 있겠죠. 자, 벼를 했는데 8월 달에 피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와서 한번 난리 한번 치고 왔어. 그러면 수확량 조사를 해야 돼. 근데 피해가 한 30%, 40% 면적이 좀 죽었어. 그러면 65%는 안 죽었잖아요. 경작불능은 아니야. 그럼 언제? 수확 직전에 이 농지는 수확량 조사를 해드리면 돼요. 어차피 수확할 거니까. 그래서 수확량 조사, 사고 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를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가능합니다. 전수 또는 표본조사로. 전수란 말은 뭐냐면 전수는 농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00제곱미터짜리 농지래요. 그러면 여기서 벼들이 막 심어져 있으면 여기 이제 입구에서 콤바인이 시동을 걸고 있어요. 버렁버렁 하면 우리 평가사가 가기 전에 수확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들 와버려요. 그러면 우리 가서 사진을 찍어야지. 집어는 몇 번지, 보험 가입한 거, 사고 난 거 찍고 사진 찍고서 이제 수확하세요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면 그때부터 싹 잡아먹고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차면에서 삐삐삐 소리 나요. 그러면 그대로 와가지고 여기가 농로잖아요. 농로에가 트럭이 싹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콤바인이 쓰여가고 여기서 쓱 이렇게 홀대로 여기다가 톤백이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톤백 좋아하죠? 여성분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먼 똥 막 이거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백이 톤백이 1톤 들어가 버려. 1톤이. 우리 각시도 뭐 많이 내야 되고 막 가방을 큰 거 다니는데 그놈 하나 사줄 거 봐요. 1톤. 그럼 다 싹 한 집을 1통째로 넣고 다니나 보라고. 이렇게. 거기다 쓱 감으면 케이를 갖다가 중량 조사를 해요. 그럼 무게 조사하면 되겠죠? 여기 싣고 가, 이 차에. 그럼 차에 이제 손백이 있잖아요? 그럼 이 차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지역에 보면 RPC, 미국 종합처리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따라가. 거기 가서 차하고 이 톤백 있는 거 그대로 철판 같은 거 보일 거예요. 지역에 주유소 가시면 주유소, 어떤 주유소는 계량기 있음이란 거 써져 있으면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주유소. 그게 다 저울이에요, 저울. 그럼 그 철판에 쓱 올라가. 그리고 얘를 사진 찍어요. LED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 3,200kg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짐을 퍼요. 그래서 1,800kg, 그러면 이제 3,200에서 1,800을 뺀 나머지가 뭐다? 이 벼의 무게라는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수조사.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회만 하고 계약자가 수확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고, 표본조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요, 평가사들이. 일부만을 표본으로 추출해요. 여기에가 이제 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 부분에 있는 벼만, 다 벼가 다 있는데, 여기 1000제곱미터를 우리가 낫으로 다 빌려면 너무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4포기씩이에요. 한 구간마다 4포기씩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4포기를 피고 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조사해봐. 그리고 가로 해봤더니 한 80cm, 세로 해봤더니 30cm. 그럼 여기 뭐다? 80, 30cm이고 여기 있는 작물 4포기 벼갖고 와서 무게를 측정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부만 갖다가 표본으로 추출해서 수확량 조사를. 지금 다 앞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녀, 평가사 모든 분들이 낫 들고 노래가 있어요. 낫 들고 줄자 재고, 낫으로 비고, 줄자로 이제 이 면적 측정하고 사진 딱 찍고 이렇게 와요. 와서 조사하고, 조사서 작성하고, 계약서에 사인 받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14개 하면 얼마 준다고요? 그렇죠. 44만원. 44만원에 45만원이 줘요. 이게 1인 조사잖아요. 이게 이제 막 신랑은 혼자 다니는데 각시가 자격증이 있고 신랑이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놀고 있는 신랑 어디다 쓰는 이때 쓰는 거지. 운전시키고 벼하고 줄자 따고 가르쳐만 주고 서류 싹 쓰면서 계약자 설명해드리고 이거 누가 전문가 평가사가 하는 거고 막 이것은 잡자재는 이제 신랑 보고 하고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었으니까. 그렇죠. 컵라면 하나 사주면 되지. 컵라면 물 뜨겁게 해갖고 편의점 같은 데 좋잖아요. 편의점 좀 렌즈에다 데펴먹는 컵라면도 있는데 좋은 거 사주시면 되지 뭐 있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표본을 이렇게 뭐냐면 표본 조사하는 거는 일부의 목적물을 좀씩 수확해갖고 1제곱미터당 그걸 단위 면적당이라고 불러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조사해 보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00 곱하면은 여기는 총 수확량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계약자가 전수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합니다. 입회하는데 대신 전수는 장점은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나는 사진 열심히 잘 찍고 서류 잘 만들면 되는데 단점은 뭐냐? 지루해. 기다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확 지켜봐야 되잖아요. 중간중간 사진도 찍고 수확 잘 하시구나. 그럼 또 톰백도 싣고 또 계량기로 가면 또 가서 따라가 사진 찍고 이런 거. 왜 안 따라가야 돼요? 계약자한테 사진 찍어갖고 오시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평가사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12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중간에 가다가 잠깐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톰백이 2개 들어갔는데 500kg밖에 없다고 보고서 계약자가 500kg밖에 없네 이러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내가 직접 보더라도 500kg 해야 되지. 그잖아요. 그래서 직접 항상 입회를 합니다. 꼭 따라다녀요. 그래서 전수는 좀 기다림의 미학이 있고 그다음 표본은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어쨌거냐? 수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재해가 올 수 있겠죠. 자, 10월 1일 날이 수확 직전이요. 근데 10월 2일 날, 3일 날 태풍 와버렸냐? 그렇잖아요. 그럼 피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수확량 조사 할 거냐 말 거냐? 해야죠. 왜? 변은 보험기간이 11월 30일까지예요. 11월 30일까지. 근데 그때까지 수확을 안 한 상태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나는 10월 20일 날 수확을 하겠는데 10월 10일 날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올지 언제 내일 태풍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 태풍이라는 사고 자연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확조사를 해주겠죠. 그래서 수확 시작한 후에도 수확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수확 직전의 수확량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수확 직전까지 사고는 농지에 대해서는 몰아때려서 이때 한꺼번에 해줘요. 이 농지가 7월 달에 사고 있네, 8월 달에 사고 있네, 9월 달에 사고 있네, 다 피해 사실만 해놓고 기다렸다가 수확 직전에 수확조사를 해드리는데 수확을 다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사고난 농지 새롭게 농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확조사 끝나본 거 말고 새로 사고 접수된 농지들이 있겠죠. 그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농지들은 수확하고 있을 때 같이 가서 아직 수확 전이니까 농지는 그러면 10월 20일 날 수확하려고 했는데 10월 10일 날 사고 났다면 10월 12일 나가서 수확조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확 블록 표입니다. 조사 가능인 사고 발생 능지의 재현율이 몇 프로 하겠어요? 65% 미만, 분질미는 70% 미만입니다. 정상 출하가 불가할 때 합니다. 이 재현율에서 수확 불능이 생기게 된 이유는 언제냐면 2016년도 10월 9일 날 사고로 인해서 이 지금 수발화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제가 자격증 처음 2016년도에 5월 달에 최종 합격을 하고 6월 28일 날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처녀 출전은 기억나더라고요. 6월 28일 날 전남 섬에 배차가 조사 갔어요. 3일 했습니다. 3일. 하루에 6개씩. 근데 그때 3일 하고 나니까 돈 얼마 주냐면 68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했어요. 그때 돈은 엄청 많았어요. 하루에 20몇만 원씩이니까. 그것도 3인 조사로. 3명이, 조사 인력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을 도와가면서 하니까 쉬워. 지금 2인 조사예요. 좀 빡세게 하잖아요. 근데, 야, 이거 괜찮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알려드리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알려드렸어야 돼.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2016년도 10월 9일 날 한글날, 지금 있지 않네요. 전남 고흥 쪽에서 수바라는 것은 뭐냐면 배가 쓰러지지 않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벼들이나 모든 작물들은요, 씨앗을 키우는 것들은 휴먼, 잠자고 있는 놈을 깨워야 얘가 싹이 나요. 그걸 휴먼 타파라고 해요. 휴면 타파. 잠자고 있는 놈을 뜯어서 빰 때리면 얘가 싹이 난다고. 휴먼 타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벼가 수확기 때 되니까 있잖아, 이삭이. 거기서 비가 한 이슬비가 한 10일 정도 계속 왔어요. 막 장대비도 아니요. 그냥 맞기도 애매하고 안 맞기도 애매한 참 성질 나는 비죠. 그러니까 그 뜰에 있는 논에 전부 다 꽃이 펴본 거예요. 꽃이 핀다는 것은 뭐냐면 꽃이 핀 게 아니라 벼 있으면 여기가 껍질이 그 안에가 이제 쌀이 있잖아요. 그 얘 속에 이제 배젖이 있잖아요. 이걸 배젖을 배유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얘가 비가 계속 오니까 여기서 싹이 난 거예요. 그걸 휴먼 잠자고 있는 놈을 타파시켜본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싹이 쓱 나고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뚫고 나고 여기 쓱 올라오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양분이 공급되잖아요. 기운이라고. 얘가 쪼개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쟤는 껍질을 벗겨갖고 현미채를 채요. 그러면 쌀이기는 빠지고 이제 순수 현미, 정상의 현미 무게만 나오겠잖아요. 그게 재현율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칫 나야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니까 도정을 해보니까 다 부서져 본 거야. 껍질을 벗겨보니까. 농민들이 막 날려. 그때 막 국회의원 막 하여튼 다 왔습니다. 하고 막 계약자분이 막 성질 났어. 제가 이제 완전히 저도 초짜잖아요. 네. 사장님, 잘했어. 데모도 잘 하시고, 이의제도 잘하시고, 임자, 데모하고 이의제기 한 것은 뭐예요? 우리 불러드리려고 그럴 거잖아요. 우리 불러드리려고. 우리가 불러드려야 평가사에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보험 피해도 인정해요. 얘를 수발화라고 그래요. 발화됐다는 거예요. 발화됐다는 거예요. 이 이삭 자체에서 발화된 것을. 쓰러져서 물에 닿으면 당연히 발화됩니다. 이건 휴먼 타파 되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이슬비로 지금 이게 싹이 나쁜 거잖아요. 이건 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상해 주면서 재현율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재현율입니다. 참고로 재현율은 뭐다? 퍼센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반 벼는 뭐다? 65% 미만. 분질미는 70% 미만. 또 이것도 하나 정리할 게 또 있네요. 자, 요거만 하고 좀 쉴게요. 이상 또는 이하, 초과, 미만, 요 네 가지만 할게요.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 당해, 수량, 수치 포함한 윗값을 얘기합니다. 자, 10g 이상 그러면 10g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당연 수량 10g 포함되다, 포함. 그러니까. 자, 10g 이하 봅니다, 이하. 당의 수량과 수치가 포함한 아랫값입니다. 10g 미만 그러면, 10g 이하 그러면 10g 포함해서 10g, 9g, 8g을 10g 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의 수량 수치 포함된 거. 써이자가 들어가면 당의 수량과 수치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과, 당의 수량과 또는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윗값입니다. 이거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야 얘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재현율이 65% 나왔다. 그러면 이거 보상할 거냐 말 거냐예요. 수학 불능으로 볼 거냐 말 거냐잖아요. 봅니까?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65% 미만이잖아요. 미만. 그럼 미만은 당의 수량과 수치가 포함되지 않는 아랫값이에요. 다 아시는데 혹시 몰라서. 요거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교재 읽으시면서 제가 이상이다, 이하다, 미만이다, 초과다 개념 말씀드리잖아요. 아까처럼 재현율이 65%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65%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경작불능은 65% 이상. 수학불능은 65% 미만. 이게 됐죠?
그럼 그때 미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견작불능 했더니 자, 재현율이 65% 나왔다는 거예요. 표인데 얘가 뭐다? 매벼라는 거예요. 매벼가 재현율이 65%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학불능으로 판단할 거냐 말 거냐? 수학불능 조사예요. 수학불능 조사하는데 재현율이 65%로 조사됐대요. 자, 물어봅니다. 수학불능 보험금 지급 여부.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하시오. 자, 여냐 부냐 가능입니까 불가입니까? 그죠? 불가잖아요. 왜 불가다? 65% 미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라는 걸 부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 장 넘기는데 2시간 걸리네요. 왜냐 원래 대문을 열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